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나눠볼 내용들은 어떤 얘기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페드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바입니다만 10월에 기준금리 결국은 이제 동결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12월에 금리 인상을 그때 가서는 한번 꼭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번 좀, 언급을 이례적으로 좀 시기를 언급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 시장은 언뜻 보면은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이 나면서 시장은 그냥 환호하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12월의 가능성을 또 열어뒀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이 좀 시장 반응이고요. 미국 시장은 올랐지만 또 이머징 관련된 인덱스들 자체가 조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좀 많이 관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그 고민이 뉴욕 증시에도 좀 강하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오전장이 상당히 순항을 하다가 FOMC 결과 이후에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하지만 또 달러는 재차 강세를 나타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의 앞으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연준이 지금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일단 CNN 머니 따르면요. 어쨌든 연준이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 펀더멘탈에 대한 좀 의구심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좀 부진했다. 좀 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수출 쪽도 약간 좀 부진하다. 일단 노동시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농업 부분이 이제 8월, 9월에서 13만 건, 14만 건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 건을 2달 연속으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고용 쪽에서의 좀 약간 자신감이 결여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원래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모니터링,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뻔한 얘기를 좀 또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표현 자체, 제가 이제 말씀드린 표현은 항상 단골 손님인데, 고용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2%를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금리를 상승을 할 거다. 오른다는 합리적 확신 시, 금리를 상승할 거다. 이러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월 달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디셈버를 넣으면서까지, 12월에 대한 뭔가 좀 의미를 좀 부여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좀 주면서 어쨌든 연내 금리 인상,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해도 왜 저번에 얘기랑 틀려?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 저변을 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변을 좀 많이 그대로 좀 늘려놓은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은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 일단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네. 일단 또 하나 또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내는 게 30개, 그리고 신저가 내는 게 6개. 나스닥에서는 125개 신고가, 75개는 또 신저가. 시장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네. 한 번의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올랐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 인덱스는 조금 부진한 게 좀 저도 오늘 좀 시장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참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까 서동수 대리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미국 시장은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예상대로 좀 흘러간다는 부분인데 반대로 또 지금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감은 또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좀 어떻게 앞으로의 파급력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내일 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내일 또 이제 GDP 성장률 나오게 되는데 또 1% 굉장히 좀 부진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뭐 12월에도 뭐 금리 인상 힘들 것이다. 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올라갈지 아니면 또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반응을 할지 내일까지 이 뭐 시장의 연속성을 좀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 공식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달러도 약간 좀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되고 이머징 쪽에서 이머징 인덱스라 통화 인덱스라든가 증시 자체도 다시 올라오는 게 기본 공식인데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되 일단 뭐 12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좀 어중간한 이런 입장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시장을 순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주시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음 주 이게 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내일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 혼재된 상황, 좀 상황이 그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간의 시장은 약간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기존에도 또 없었던 반응이고 FOMC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가만히 버티다가 끝나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장중에 FOMC 발표를 했다가 해서 또 시장이 잠깐 또 조정을 받았다. 이거 뭐 해석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해도 늦지 않겠느냐. 늦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일단은 하루 이틀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이가 지금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GDP,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쉽사리 어떤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운 구간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두시고 이번 주는 조금 관망을 취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통화 인덱스와 더불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강력한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습니다만 결국 애플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좀 스마트폰 시장이 뭐 중국의 어떤 샤오미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좀 어떤 강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거기서 또 선전을 해줬다는 게 나름 좀 의미가 있는 애플의 어떤 이번 실적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애플 실적을 좀 확대 해석을 하려고 하는 제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의미하는 바가 좀 많다. 애플이 일단 중국 시장에 상당히 좀 판매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측면, 네. 순이익이 31%가 늘어났고, 뭐 오늘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하드웨어 회사이기도 하고, 뭐 달러 강세에 직접적인 관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애플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면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주 시장인 중국을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를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이폰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는 일단은 뭐 한쪽에 너무 치중을 되어 있다라는 걱정들이 많잖아요. 중국 시장에 너무 비중이 높다든지 혹은 아이폰 판매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아이폰 판매량도 상당히 예상을 부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그 자세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일단 아이폰이 이제 전년 동기에는 3,927만 대를 이제 아이폰을 판매를 했는데 이번은 4,804만 대나 팔았다. 20% 이상 팔았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세일즈로 나오는데 매출 자체가 421억 달러에서 515억 달러로 딱 진짜 22% 정도 네. 판매량만큼 매출도 그대로 좀 올랐고요. 좀 이런 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폰 자체가 뭐 싸구려 아이폰이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순이익 부분은 84억 7천만 달러에서 111억 2천만 달러. 뭐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일어났고 매출을 지키고 매출이 확대되면서
좀 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라는 측면,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주당 순이익 자체는 또 1.42에서 1.96달러로 오르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매출을 지키면서 마진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좀 뭐 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폰 구입자 30%가 안드로이드 유저였다라는 측면, 중하권 매출이 99%가 늘어났다. 애플워치, 아이팟, 애플 TV, 기타 매출로 잡힌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 뭐가 많이 팔리고 뭐가 적게 팔렸는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기타 매출이 61%로 올랐다라는 측면, 조금 좋은 상상을 하기에도 좋은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7분기간 20%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우리 태블릿이 그다지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코너 시작하기 전에 대리님께서 아이폰 살까라고 작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고민이 끝나셨나요? 그러니까 갤럭시를 이제 너무 한 3, 4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이제 뭐 안드로이드 유저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런 구매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애플의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 또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아이패드는 매출이 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나 뭐 수익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에 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밸류 체인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게 뭐 정량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정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센티멘트를 좀 건들 수 있다라는 측면. 제가 항상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바스켓으로 담느냐 아니냐라는 결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삼성전자가 있다면 미국은 애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애플이 또 중국의 소비 시장에 상당히 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중국 소비도 괜찮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강달러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애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센티멘트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린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된 이 애플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애플 자체적인 어떤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게 했던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주가 흐름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